자, 우리 전 10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1강에서 10강까지는 민법 정칙이죠. 일단 민법 정칙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1강에서 10강까지 포인트 본 거, 잡은 거, 학습 목표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동강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요 기본 강의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사례 문제 풀 때, 그때는 이제 심화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 우리가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민법 정칙. 민법 정칙은 뭡니까? 연 문제가 우리가 벌써 특정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민법은 뭡니까? 민법 정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계약법이 있고 민사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11강에서는 물권법 정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물권법 정칙 학습 목표와 관련돼서 물권법 정칙에 대해서 물권의 일반과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물권의 일반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물권의 객체다.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객체에 대해서 특히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보를 하면서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물권법 정칙에서 물권법 체계를 일단 한번 잡고 갑시다. 물권법 체계. 자, 물권법 체계가 크게 어떻게 잡혀있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잡겨. 그러면 물권법 체계를 잡을 때 우리가 물권법 그러면 크게 요 물권법은 크게 뭐로 나눠집니까? 이렇게 나눠지죠. 자, 물권법 총칙 부분하고 대표적으로 물권법 총칙하고 물권 각칙으로 나눠지죠. 물권 각칙으로 나눠져요. 각칙. 자, 물권법 총칙에서 물권 촉진과 관련돼서 우리가 물권 총칙과 관련돼서 물권법은 물권 총칙 부분과 물권 각칙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물권법 총칙에서 우리가 잡아둘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측면입니까? 우리가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배타성.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물권의 출발점은 배타성과 절대성이다. 배타성에서 탄생하는 게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내 물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자, 공시의 원칙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공시의 원칙과 관련돼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물일건주의. 그래서 배타성, 공시의 원칙.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그래서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일물일건주의. 자, 일물일건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파생이 된다.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자, 절대성과 관련돼서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 물건은 절대성으로서 우선적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절대성, 우선적 효력. 그 다음에 이제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는 배타성과 절대성이 있다. 배타성이라는 것은 배공이 그래서 공시의 원칙과 일물일건주의를 우리가 잡아두고 절대성은 우선적 효력과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권법 정칙에서 이제 두 가지 또 권리를 우리가 나눠지죠. 물건은 대표적으로 물건이라는 게 있고요. 물건이라는 게 있고 물건이라는 게 있죠. 물건. 자, 물건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총칙, 물권 총칙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 물건.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고, 자, 그 대표적으로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물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특정돼야 돼. 우리가 특정이 돼야 되고, 특정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현존해야 돼. 현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물건은 특정, 현존, 독립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이 물권 총칙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건의 객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물권 총칙에서, 그러면 물권법 총칙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권법 총칙에서 대표적으로 물건이 대표적으로 무슨 변동하고 있다? 권리 변동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 총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물권 변동, 즉 권리 변동은 요거는 이제 물권 변동 측면에서 물권 변동이 되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다. 그래서 권리 변동은 우리 물권 변동에 들어왔으니까 권리 변동은 즉 물권 변동이 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물권법 총칙에서는 물권 변동 측면에서 우리가 볼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물권 각칙에서 물권의 종류들이 있죠. 물권의 종류. 어떤 건 종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 점유권.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지배하는 것,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권이라는 게 있죠. 본권.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지배하는 것. 점유에 대해서 지배하는 것. 요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거는 본권은 자, 지배할 수 있는 것. 자, 요거는 점유권은 상위 뭐예요?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것. 이 지배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그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 본권이라고 그래. 본권. 자, 그래서 이제 본권과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집니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표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 바로 처분 권능이 있어. 우리 민법 211조에는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한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소유권이다. 그럼 사용 수익에서 용자가 뭡니까? 바로 용익물건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제한물건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한물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바로 용익물건이 탄생하게 되고, 용익물건은 대표적으로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처분은 교환가치죠. 그러면 이 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담보물건으로 따져지게 돼요. 담보물건은 대표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요. 유치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질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동산질권, 동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뭐 된다? 제외됩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수익이다. 대표적으로 사용수익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용가치를 따져주는 거고요. 자, 처분가치는 교환가치를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교환가치. 그래서 용익물건은 사용가치가 있는 거고, 담보물건은 교환가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그러면 소유권하고 용익과 관련돼서 용익물건은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한물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권법 총칙과 관련돼서 물권법 체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물권법 체계에서 총칙 부분에 대해서 물권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물권 변동과 권리 변동의 관계를 보고 물권을 정의하고 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물권 각칙에서는 점유권, 지배하는 게 바로 점유권이죠. 그러면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본권이고, 본권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권법, 이제 출발점은 이런 체계를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배타성이다. 배타성이라는 것은 공시원칙 일물일관주의. 그러면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요. 배타성, 공시원칙 일물일관주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고요. 자, 물권법 체계는 크게 물권법 총칙분과 물권 총칙과 물권 각칙으로 나눠진다. 그럼 물권법 총칙은 대표적으로 권리 변동, 즉 물권 변동과 관련돼서 물권의 특성인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권 각칙과 관련돼서 크게 점유권은 지배하는 권리고, 본권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권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 물건의 객체와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제 기본 강의를 하나씩 짚어가자고요. 자, 보시죠. 자, 물건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객체. 자, 물건의 객체 그러면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권리가 있죠. 뭐가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바로 물건이라는 게 있어. 물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권리라는 게 있어요. 권리. 물건과 권리. 자, 물건과 관련돼서는 뭐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첫 번째, 뭐다 특정돼야 돼. 특정돼야 되고, 두 번째, 현존해야 돼.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돼야 되고, 특정입니다. 특정이 돼야 되고, 현존해야 되고, 독립돼야 돼. 그러면 현존과 특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뭘 봐요? 여기에 대해서 건물은 특정되고 현존되고 독립해야 된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수목. 그 다음에 이제 미분리 가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되고요. 미분리 가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미분리 가실을 봤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농작물. 그러면 물건의 특성은, 물건의 어떤 객체는 특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존돼야 되고, 독립성을 가져야 되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건물, 수목, 미분리 가실, 농작물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대표적으로 권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준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준점이라는 게 있어. 준이라는 것은 점유하지 아니한 채마다 점유권,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요 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노라고 그랬어요. 점유하지 않는 걸 무슨 점이다? 바로 준점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 등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잡아줄 거는 동산질권. 그래서 이제 권리질권이 있죠. 권리질권. 요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권리는 이제 준점유와 권리질권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바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저당권이 있겠죠. 저당권. 자, 그러면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나나 예적으로 권리를 대상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 특정돼야 되고 현존돼야 되고 독립돼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물건의 객체를 잡았으니까 대표적으로 뭘 잡아야 돼요? 물건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 물건의 특성. 자, 물건의 특성은 뭡니까? 직접 지배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직접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지배성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직접 지배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절대권으로서 절대성이라는 의미, 절대성. 그래서 절대권이라는 의미도 가져오게 되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영구적이, 양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양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의 특성으로는 직접 지배해야 되고,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양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도성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배타성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배공일. 그래서 배공일. 자, 공일이라는 것은 공시의 원칙을 지칭하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일물일건주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일물일건주의. 자, 절대성에 관련돼서는
물이야. 그래서 물. 그래서 우선적 효력가. 자, 우선적 효력가.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12강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럼 결론적으로 물권의 특성은 직접 지배해야 되고, 직접 지배성, 배타성과 절대성, 절대권, 양도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줘야 돼. 자, 이번에는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해 놓고 들어가죠. 자, 물권 법정주의. 자, 물권 법정주의 첫 번째 포인트는 법률 또는 간섭법이야. 민법 용어는 우리가 민법 185조에 규정해 놨죠. 185조. 그래서 법률. 자, 법률, 그 다음에 간섭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는 물건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과 간섭을 뭐예요? 이거는 임의 창설 금지죠.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의 창설 금지다. 임의 창설 금지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 요 임의 창설 금지는 그러면 물건의 종류만 나왔는데 표제부 제목이 그러면 종류 강제만 포함되느냐? 아니다. 종류 강제도 포함되고 내용 강제도 포함된다 이 소리예요. 내용 강제도 포함된다. 자, 만약에 요 임의 창설과 관련돼서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위반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요 위반은 어떻게 되는가? 위반이 됐을 때는 이거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 자, 이 무효와 관련돼서는 이 무효는 물권 법정주의는 그러면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그래서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는 강행 규정이 돼요. 그러면 민법 186조는 대표적인 185조는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다. 자, 그러면 물건의 일반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또 체계가 잡히죠.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네. 그러면 물권법의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물권법. 그래서 물건의 특성은 자, 물건의 객체, 물건과 권리. 그 다음에 물건의 특성으로서 직접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 그 다음에 양도성을 두고 있다. 물권 법정주의로서 이제 민법 185조와 관련돼서 법률과 간섭법으로서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위반되면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강행규정. 그러니까 물권법 일반론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물건의 객체, 물건의 특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물권 총칙 부분을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 교재를 우리가 한번 펼쳐 보십시오. 자, 물권법 제1장, 그래서 물권법 총론해서, 그래서 1절, 물건의 일반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의 1번에서 물건회의, 그러면 물건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성하고 배타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권리가 바로 물건이다. 물건의 종류는 우리가 살펴봤죠. 토탈 8종류가 됐었죠. 따라서 물건은 채권 관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물건의 특성. 물건의 특성 여기 아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직접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이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도성도 있었죠. 그래서 배타성 그러면 공시의 원칙 일물일건주의, 절대성 하면 우선적 효력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교재에 보면 물건과 채권을 비교해 놨어요. 물건은 지배권, 그 다음에 채권은 청구권이다. 성질로서는 직접 지배성, 배타성, 절대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채권과 관련돼서는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접 지배성과 비배타성, 상대권이라는 게 나와 있죠. 종류는 물권 법정주의, 사적 자체의 제한, 강행법 특성을 띠고, 우리가 채권은 법정주의가 적용, 사적 자체의 인정됨으로써 비적용됨으로써 이미 법규성을 띠고 있다. 자, 객체와 관련돼서는 원칙, 물건, 애의 권리. 그래서 일물일건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거부, 사람의 행위가 돼요. 그래서 일물일건주의가 비적용이 되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효력 측면에서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 채권과 물건이 싸우면 누가 우선한다? 원칙상 물건이 우선한다. 자, 물건을 실효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내 물건 돌려다오,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강한 양도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은 없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며 양도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물건의 특성과 관련돼서 아까 뭐예요? 직접 지배성, 그 다음에 배타성, 그 다음에 절대성,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로 양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객체. 여기 물건의 객체는 크게 물건하고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물건은 현존돼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 독립돼야 돼. 그래서 물건의 객체하면 물건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가 있고요. 그러면 토지에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꼭 알아둘 거 판례.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 요거 로마자 작은 소문자로 투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며 온천에 관한 권리는 간섭법상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요 로마자 2, 로마자 4를 가봐요. 강물 각종의 지 중에 일정한 강물은 아직 채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화권의 객체가 되고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하고 4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토지의 정착물이네. 토지의 정착물.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자,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역의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 속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토지의 정착물이야. 따라서 온천수에 대해서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죠. 흘러나오죠. 그러면 온천수는 명인 방법을 갖추어 독립한 부동산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임목과 관련돼서는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임목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이 있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과 자, 명인 방법에 대한 임목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임목 등기부에 대한 임목이 있어. 임목 등기에 의한 임목에 관한 임목 등기에 의한 임목이 있어요. 그러면 자,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게 명인 방법이야. 그러면 임목은 임목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 등기되어 있는 걸 임목 등기.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무슨 기능은 있다. 바로 공시 기능은 있다. 밖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기능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통점은 공시 기능은 갖추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자,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은 등록되지 않았죠. 그러면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임목 등기부에 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요 권자는 임목과 관련돼서 주요 권자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와 관련돼서 명인 방법에 한 임목과 임목 등기한 임목을 잘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목법에 의한 임목법과 명인방법, 대상. 임목법은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권리표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등기라는 공시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자, 명인방법은 자, 특정되고 계속적으로 표시되어야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의 집단, 개개의 수목, 미분리가실. 그러면 권리 표시로 소유권과 또는 양도 담보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은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명인 방법에 한 임목은 등기되고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자, 상염 이런 거죠. 연연처, 가손, 열매 등은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판례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이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놨고요. 농작물입니다. 판례는 경작자가 무단으로 경작 경계에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자 경작자에 있으며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고 한다. 다만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춰야 그 소유권을 지력함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성숙된 농작물과 미성숙된 농작물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정착된 물로서 대표적으로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과 임목법에 의한 임목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대표적으로 농작물과 관련돼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산이네요. 자, 동산은 이제 특수 동산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검전, 그거는 한번 읽어 두시면 되고요. 우리 동산과 이제 대표적으로 4번 동산과 부동산의 어떤 구별 실익이 발생하죠. 공시 방법이 달라져요. 바로 부동산은 공시가 등기, 동산은 인도가 돼. 그래서 공신력 유무에 대해서 부동산은 부실 등기와 허위 등기가 늘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나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신력이 부정되고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그게 이제 배울 선의취득 민법 249조에 규정해놨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들은 대표적인 공시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고 공시 유무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공시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공시 방법의 차이가 날 뿐이지. 자, 이번에 객체에 대한 원칙으로서 물건 설정 원칙.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존돼야 되고 특정해야 되고 독립해야 돼. 그래서 기억에 이제 현존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과 관련돼서 특히 A번을 정의를 잘 해놨지만 A. 자, 독립한 물건인가 판단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이해를 판단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돼서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벽이 있어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일물일건주의가 판생하며 물건의 배타적 지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물일건주의 원칙이 인정되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배타성 그러면 뭡니까? 배타성 그러면 공시 원칙과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일물일건주의로서 대표적인 A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부동산 일부의 용인물건 설정은 가능하죠. 그에 대해서 대표적인 일물일건주의 A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일물일건주의 원칙.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리가 파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물일건주의요. A적 측면으로서 부동산 일부,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용인권에 대해서는 일물일건주의 A가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물건 법정주의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물건 법정주의는 대표적으로 민법 185조를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물건의 종류라고 나와 있지만 종류 관계 8개를 민법에 규정해 나왔다. 그래서 8개가 대표적으로 뭐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내용 강제로서 물건의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개인이 있어서 개인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물건 법정주의는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법률 또는 간섭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미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섭법상 물건이 아닌 것, 온천권이라든지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이게 작년에 기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물건의 법정주의와 관련돼서 물건의 일반과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 정리해 두시고 다시 여기를 보시면 물건 법정주의와 관련돼서 185조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해서는 물건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임의 창설 금지로서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물권법은 8개의 종류를 강제해 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반되면 무효고, 이거는 무슨 기반이 벌어서 강행규정. 그럼 물권법정주의는 강행규정이라는 거. 그래서 물권법의 특성, 물권의 특성은 강행법규성을 많이 띠고 있고, 채권은 이미 법규성을 띠고 있다. 이 정도 의미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 교재로 가서 물권법정주의의라는 게 나오고, 자, 내용이 나오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의미, 종류강제와 내용강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민법상 물권의 종류, 아까 다 봤죠. 물권의 종류,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지배하는 것, 지배하는 것. 그러면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완전 물권으로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제한물권이 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담보물권은 이질권, 질권, 저당권. 우리 간섭법상의 물권으로서 동산의 양도담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작년에 분묘기지권이 출제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지상권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특별법상 물권으로서 가등기, 가담법,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게 되고요. 부동산의 양도담보도 마찬가지. 공장저당, 특수저당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과 가시죠. 부동산 물권, 객체가 부동산의 물권에 하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권 중에서 부동산의 객체를 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양도담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동산 물권을 객체로 하는 것, 대표적으로 질권이라는 게 있고요. 질권. 그래서 부동산 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속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전부,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의 담보물권이 있고, 동산 물권과 관련돼서 객체가 동산의 물권을 말하며 여기에 속하는 물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물권, 동산 물권에 한해서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담보물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판례. 그래서 특히 자, 4개 판례를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2, 3, 4 여기에 대해서는 잘 잡아놔야 돼요. 2번은 미등기 건물의 거양수인은 간섭법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통행권, 물권법정주의 입에 대고 온천권과 관련돼서 자, 온천에 관한 권리는 간섭법상 인정하는 물권 내지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2, 3, 4 판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되짚어 보죠.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물권법 총설, 물권의 일반과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물권의 객체에 대해서, 물권의 객체에 그러면 지금 읽었던 게 떠올라야 돼. 대표적으로 물권 법정주의, 민법 185조와 관련돼서 물권 법정주의는 내용 강제와 종류 강제 모두 포함되고,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 여기 입에되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요 뭐예요? 물권법 총총과 관련돼서 물권법 일반과 물권법 정지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